자, 어저께 룰라 대통령 왔는데, 아. 너무 방송이 안 나온다. 엄청난 보따리 갖고 왔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부 공개된 보따리들이 터졌는데, 이것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어떤 실적들을, 어떤 사업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는지 정리를 국뽕차게 좀 해볼게요. 네, 진짜. 국빈 만찬까지 하나하나 만찬에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건배 제의까지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고 상대 국가의 통역하시는 분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하나가 다 역사적 사료가 되고 국제적으로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다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어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교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미 같은 경우에는 공동시장이라고 해서 메르코수르라고 있어요. 이번에 유럽이 인도하고 그리고 이 메르코수르하고도 그냥 수출 계약을 맺었죠. 협정을 맺었어요. 맺었죠. 왜 협정을 맺었냐면 그동안은 유럽연합도 농사 짓는 많은 국가들의 반대 때문에 이거 불가능했는데 일단 지금 미국을 제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다변화 전략을 다 쓰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남미 공동시장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메르코수르와 무역 협정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부분을 우리가 안정적 식량 안보의 파트너 얻었다라고 평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즉, 이 시장을 통해 가지고 쌀은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지만 밀이라든지 뭐 각종 필요로 하는 이 농수산물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중국하고 지금 현재는 중국이 우리 농수산물 수입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일 중국하고 어떤 트러블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계절이 정반대이면서 그렇죠. 생산량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브라질을 안고 있으면 우리가 급하면 우리가 키워 먹고 겨울이라 못 키워 먹을 때는 브라질에서 수입해서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식량 안보를 다변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농수산물 물가 안정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량 안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이 주요 국가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도 꽤 오래전부터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식량 안보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대안이 열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소기업 그리고 보건, 농업 등 10개 분야에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우주, 방위산업, 항공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면서 특히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및 우주발사체 협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민항기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브라질하고 지금 우리가 차세대 제트 수송기 우리 군이 수요로 하는 것만 해도 100대가 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송기부터 배틀쉽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공중급여기 조기 경보기 등등 100대 이상의 중대형 항공기를 우리가 지금 수요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카이아하고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브라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새만금에 이런 항공 사업을 하는 네. 저희가 들어오면 좋겠다. 맞아요. 브라질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어떨까 또는 유럽 쪽에서 들어오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현대가 먼저 선점을 해버렸어요. 8조 원을 투자해갖고 이 새만금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의도의 몇 배 면적, 8배 면적 이상을 지금 확보를 했다는 거 보니까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지컬 AI 공장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거나 이제 전남 지역에는, 전북 지역에는 새로운 현대 투자가 들어오게 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한 우리나라 산업 중에 해결 안 되는 핸디캡이 중대형 항공기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있는 군용기뿐만 아니라 민간 민항기, 여객기 생산까지도 지금 공동으로 하기로 얘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와 브라질에 앞으로 이런 중대형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공장 내지는 생산 협약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항공 좀 사야 되겠죠, 주식을 이렇게 되면. 아이? 예, 얘기가 그렇게 네. 가는군요.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 갖고도 브라질에 이제 우주 발사체 그 시험장이 있는데 네, 우리 그 작년에 하나 실패했죠. 예, 상업용 네. 예. 상업용 위성을 띄우는 데 있어서 브라질이 그 극점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주변에서만 띄울 거면 제주도라든지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 옛날처럼 고정 발사장을 지은 게 아니라 이 빠지선 위에서 발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지금 제주도 앞바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동남아나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의 위성을 띄워 올리기는 좋지만 남반부 쪽에 있는 적도에 가까운 쪽에 있는 위성을 띄워 올리려고 하면 또 다른 발사 기지가 필요한 거였거든요. 이걸 브라질하고 협약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치면 위성 생산, 위성 발사, 그리고 관리와 그에 관련된 서비스까지도 브라질과 함께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왜 여기저기 이렇게 확장을 하냐면은 이게 세계 강대국의 숙명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안에서 뽁짝뽁짝 잘 살고 싶어요. 그럼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을 꽉꽉 다 닫고 우리만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우리의 강점은 수출이잖아요. 우리는 수출 강국이잖아요. 우리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는 자원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우리와 연계된 땅덩어리가 계속 넓어져야지 우리가 더 강해지고 부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게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왜 자꾸 여기 중동도, 왜 자꾸 브라질도, 남미도 쓸데없이 거기 치안도 안 좋은데, 이러다 아프리카 또 진출하는 거 아니야. 진출해야죠. 해야지 대한민국은 살아남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이런 거에 빨리 생각을 확 튀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끊임없이 외교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이게 안 깨져, 사람들의 머리가. 그리고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일본하고의 산업 연계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나 일본 제품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거대한 소비 시장을 한류 트렌드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미 화장품들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4대 수입국 중에 하나고요, 브라질이. 그리고 뭐 BTS도 공연을 하는데 더 해달라 난리를 필 정도로 한류 문화가 지금 한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쪽의 언어 교육과 교환 학생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갖고 문화적 교류와 채용 교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실제로 어제 룰라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국에 도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브라질 학생 좀 많이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학생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미래에 한국의 우호적인 브라질 그 오피니언 리더들을 키운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유학하고 그 나라 돌아간 애들이 일본 그렇죠. 기업이랑 거래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정치에 진출해갖고 일본 편 들겠어요? 당연히 한국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한 전 세계 유학생을 보내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그 장기적인 포석은 그 나라와의 산업적, 외교적 그 친밀도를 높여가고 단기적으로 이걸 고착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안보 차장하시는 그분 말고 김현정 차장 외교 이제 잘하시는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인맥이 있는 거고 미국하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의 인맥을 만들고 한국과 얘기가 되는 사람이 브라질에서 오피니언 리더나 고위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옛날에는 미국,
유럽 중심의 유학생들을 그들도 많이 보냈죠. 근데 지금 이미 그게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몰려가지고 떼거지로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진짜 우리가 잘 키워내야 돼요. 한국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꼭.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국에 돌아가서 못해도 교수가 된단 말이에요. 못해도 교수가 되고 못해도 기업가가 된단 말이에요. 못해도 적어도 무역 관련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한테는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 가지고 저것들 그냥 그지같이 맨날 들어와가지고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 입장에서도 10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의 뭔가 경제적 성과를 내야 돼요. 지금 브라질이 그동안 계속 해갖고 이제 고금리 정책에 의해 가지고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내국 경제가 좋지 않았는데 과감하게 물가를 금리를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시장 안정을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을 필요로 하는데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게 AI인 겁니다. 즉 AI를 조기에 진입을 시켜가지고 어차피 일으킬 사업이라 그러면 대조업이라고 그러면 AI를 접종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그 국가별 차별화된 AI 모델 이런 것들이 브라질에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면 거기도 보소나루라는 극우가 나와가지고 아주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다시 등장을 한 거고, 룰라 대통령이 사실은 4년을 더 해야지 브라질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연임을 하게 되는, 연임은 아니죠. 연임은 아니고 네 번 하여튼 대통령. 네 번째 대통령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같으면 경제 부분만 해결되면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와 같은 교류들이 저쪽이 더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또 하나의 하반기 때 이 경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실무적인 어떤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첨단제도 전략광물 등 3대 협력 방안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결론적인 내용, 협력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사실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대 분야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첨단 제조, 전략 광물, AI,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결합해서 말 그대로 같이 시너지를 좀 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헬스, 라이프 스타일, 창의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K-컨텐츠와 K-뷰티를 브라질의 천연 원료 및 아마존 자원과 결합하는 바이오 뷰티 협력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안정적인 농축산물 공급망과 한국의 가공, 유통 기술을 연계하는 모델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어요. 일단 현대차 등 브라질이 지금 가장 욕심내는 산업 분야 중에 한 군데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네, 그래서 보소나루도 미국한테 자동차 공장 좀 지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단가가 안 맞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브라질은 브라질산의 자동차 공장을 갖는 게 목표인데 문제는 이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을 때 숙련된 노동자들을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교육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근데 현대는 이미 연 3만 대 이상의 작업용 로봇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이걸 끌어나가고 있는 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로봇가 많이 투입되는 자동차 공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게 현대예요. 그래서 현대가 조만간 계속 노조가 난리치면 한국 안에 자동차 공장들을 전부 직원들 자르고 로보팅화 해버린다고 할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현대가 만일에 자동차로 진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의 관리자만 있는
생산자를 로봇으로 하는 방식의 스마트 팩토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브라질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거죠. 자동차 공장도 생기고 그리고 그 자동차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갖고 그와 관련된 산업들을 확산시키고 배울 수 있으니까요. 바이오 분야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브라질이 농업국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천혜 자연지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바이오 산업들이 가장 큰 목표가 신약을 개발하는 거잖아. 근데 이 아마존 일대에 열대 우림안에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들을 가진 이러한 바이오 원료들이 막 넘쳐납니다. 제가 한때 또 브라질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이 브라질하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아세이베라고 타이보라고 하는 그 나무 껍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갖고 파는 것들을 협약을 하다가 뭐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전 세계 바이오 신약 업체들이 노리고 있는 시장이 그냥 들어가서 조사해보고 싶은 시장이 이것도 아마존 지역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구소를 거기다 세우고 생산 설비를 만들기 시작하면 브라질은 삽시간에 바이오 강국이 될 수 있는 이런 또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했던 겁니다. 예. 옛날에 해봤던 겁니다. 예, 네. 지금 망했어요. 네. 하지만 망했지만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아니야. 다시 돌아가지 않으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안 이제 돌아간다. 대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 SK 바이오팜, 젠바디 등이 요거 참여해가지고 의학 및 진단키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이 사실은 이제 세계 10대 그 경제 대국입니다. 국민 소득은 낮지만 워낙에 자원들이 많으니까 브라질보다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막 그 농업 생산부터 시작해갖고 전 세계 소는 브라질 소가 미국 소랑 또 자웅을 겨루고 있는 거고 쌀이나 밀, 콩도 브라질산이 미국이랑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브라질도 땅덩어리가 겁내 넓거든요. 미국이랑 농업 생산력이 거의 다이다이 놓고 있을 정도인데다가 히토류를 비롯한 뭐 그 각종 요즘 나오고 있는 그 연료 배터리 들어가는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풍부한 국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공을 못하고 원료 상태에서 그냥 파니까 부가가치가 좀 떨어졌었던 건데 이 그래서 부분은 한국하고 그렇죠. 개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10대 교육국인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연간 교육액이 110억 달러. 10조 원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됐었습니다. 너무 적다는 거죠. 적다. 잠재력에 비해서. 왜냐면 다른 적다. 큰 나라들, 10대 교역국들 안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너무 주고받는 게 없었어. 왜냐면 솔직히 브라질이 등치가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정도 규모로 갖고 다른 데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아이고 쌀 만가마니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고 온다고 치면 우리는 한 대만 파실래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걔네들이 우리를 약간 내려다보고 거래를 안 한 부분도 있어요. 워낙 등치가 큰 시장이라서. 뭐 얼마나 달라고? 그거 뭐 얼마나 인구 4천만이야? 아이고 뭐 많이 먹어봐야 뭐 이거 2대면 되겠네. 근데 나 여기 있는 것들 다 이게 난 선물로 팔아, 가만히로 팔아. 요런 게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걸 우리가 가공해서 전 세계에 팔아줄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교육 규모를 최대 10배 이상 키워 올려야, 한 1,000억 불 이상으로 키워 올려야 세계 10대 국가들 중에 대한민국이랑 그 정도 교육 안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브라질만이 유일하게 그 단위에서 빠져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브라질을 통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 자동차, 철강, 조선, 농업, 의약품, 바이오, 화학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브라질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정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또 질이 다른 부자의 종류예요. 그쪽은 석유하고 가스밖에 없지만 여기는 다 있어. 다 원재료는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라질 시장 진출과 산업 진출이 훨씬 더 대한민국에
큰 경제 영토와 효과를 불러올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그래서 정도만 룰라 하고요. 대통령이 어제 네. 그 얘기했어요. 우리 리튬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와서 제발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미국 놈들이 와갖고 그냥 와서 삽질값만 주고 퍼가는데 이거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 제품만 해주면 들어와라. 몇백 배의 마진이 남는 장사기 때문에 딴 데는 안 해줬어. 알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 가공 공장 해줘 안 해줬는데 한국은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확인하고 또 이러한 그 한국의 지금 뭐 AI까지 할 정도로 기술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브라질이 우리나라의 중요 교역국으로 금방 성장하게 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